자,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푸틴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요. 소멸됐던 북러 간의 군사 동맹 조약을 복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김정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100만 명의 사상자가 러시아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100만 명이 살상됐기 때문에 어디서 인력을 끌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북한군 폭풍부대 11군단이 12,000명 넘어가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한 투자죠. 그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역시 첨단 무기 기술입니다. 김정은이 ICBM 기지를 방문해서 화성 18호 앞에 현지 지도를 했는데 요게 이제 미국을 타격하는 무기인데 이거 러시아가 기술을 마지막 퍼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ICBM 기술을 푸틴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뭐 경제적 실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병 한 달에 $2,200 받는데 12,000명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400억 원씩 한 1년에 5천억 원은 큰 돈이죠. 외화벌이도 또 되고요. 마지막 보루는 앞으로 한미일 3국을 상대할 때 뒷배 큰형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병은 김정은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다가섭니다. 저는 북한 파병 문제 얘기하니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한테 뭘 물어봐야 되나 고민 중인데 의외로 군사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쭉 추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파병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처음에는 진짜 미군처럼 흉내를 좀 냈어요. 뭐 했는데 처음에 초반에 들어갔다가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멸당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소비에트 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해서 포병의 우위, 그 다음에 이제 밑 그라인더라 해서 인해 전술을 써요. 그냥 이 사람들을 갖다 생명을 갖다가 이제 소모품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개 사단인데 분명히 거기에 이제 특히 쿠르스크에 투입될 거로 예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조약상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양국이 외국에 침입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전쟁 내에서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영토를 가서 침범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분도 되고 아마 그 지역에 투입될 텐데 그 상황을 보잖아요. 거기 딱 보면 특수부대가 작전을 치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해병대든 아니면 공수부대든 어차피 거기 그냥 밑그라인더로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입니다. 커버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숲이 들판 한가운데 길 한가운데 숲이 있는 그 정도거든요. 다 노출된 상태에서 각 상호 드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이런 상태고 이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군사학적으로는 정말 무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휴전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은 트럼프는 뻔한 겁니다. 오케이, 그냥 그 상태에서 휴전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자신의 영토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걸 푸틴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이 들어가면 12,000명이 확장할 수 있는 요만큼의 영토가 있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보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군사학적인 계산으로 따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불쌍해요.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병사들도 보니까 체격 좋고 특수부대를 아주 뭔가 좀 기대했거든. 그래서 북한에서 뽑힌 애들 아닙니까? 폭풍 군대면 굉장히 그래도 총만 받는 군대인데 특수부대로. 진출 규모라는 발기산 전법, 용이 주도하고 변화무쌍한 작전 행동으로 적진을 교란시키며 답답이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게 언제나 준비된 네 군대의 무쇠주먹 특수작전군 총대가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싸움 기지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단격의 싸움꾼들로 자라나
확실한 림전 태세를 철저하게 견제해 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근데 그 체격이 우리나라 중학교 3, 고1 정도의 체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막 짠한 겁니다. 얘들 다 죽을 텐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2020년 보도인데요. 키 148cm, 몸무게 43kg 이상이면은 북한에서는 군입대 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폭풍군대는 특수부대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북한 남성도 이렇게 키가 작은가요? 예, 지금 북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많이 작아졌고 거의 뭐 커 보이시는데? 예, 저는 큰 편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대학교는 그래도 뭐 좀 사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평균 신장이 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모였을 때 저보다 큰 사람이 3명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신장이 거의 우리 한국인에 비해서 한 15에서 20cm 정도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체구가 왜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북한에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 아, 그 정도. 북한 사람 치고는. 그래서 폭풍군단이 맞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고, 체구가 좀 큰 사람들을 골라서 뽑은 것도 그 정도 수준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장 자체가 북한의 특수부대는 한반도 산악 지형에 맞는 훈련을 한 군인들인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나가면 평야지대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아무 그런 어떤 경험이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될 텐데 거의 다 전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마 이것마저도 김정은은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왜냐면은 네. 그 사망하게 되면 사망 보상금이 나옵니다. 엄청 크죠. 그게 러시아인 기준으로는 1억 원이거든요. 그게 러시아인 기준. 근데 만약에 1억 원을 받는다 그러면 10,000명이 사망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1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갔다고는 하지만 북한 군인들이 해외 나가면 해외 문물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차라리 다 죽으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죽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일종의 네. 돌격대 역할을 하면은 지금 폭풍군단이 보면 예전에 청와대 기습 네.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 네. 상당히 훈련이 잘 된 걸로도 알려져 있는데 굳이 특수부대를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북한군이 특수부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북한군 병력이 120만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실상 30%는 영양실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5%는 탈영병하고 탈영병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한 50%는 군복무 가서 건설병으로 일하거나 혹은 10년 내내 농사 짓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대다운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20만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위총국이 좀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진 교수님 의견에 조금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밑그라인더로 보낸 것이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을 과소평가하는 지금 두 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북한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전의 실전 경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진 교수님이 짠한 마음은 있는데 이 폭풍군단이 또 특전사 부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피해는 많이 발생될 거지만 예, 상당한 현대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미사일전, SNS전, 여러 가지 첨단 유도 무기들이 작동되는 현장에서 그걸 체험한다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데이터를 차원의 쌓는다.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경험을 축적하고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중에 반만 살아 들어와서 또 북한군에게 그걸 적용한다면 북한군으로서는 실전 경험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